앞서 설명드린 객체 지향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특성 3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계하는지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체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지향하고 있는 자바에서는 객체를 정의하고 설계하는 게 전체 과정 중에 전부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객체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단위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단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 안에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코드를 하나의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오브젝트들의 영역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실제 오브젝트들 간의 이 관계를 저희가 결합도라고 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끼리의 이 결합도는 굉장히 낮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겠죠. 오브젝트들 사이에 만약에 이러한 커플링 또는 우리가 결합도라고 불리는 밀접도가 높게 되면 서로 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질 못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특정 하나의 오브젝트만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했을 때 그 오브젝트에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다른 외부의 데이터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의 오브젝트는 하나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도록 정의를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론의 핵심 바로 객체입니다. 이 모든 관점을 객체라고 하는 단위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객체들 간에는 반드시 결합도가 낮도록, 즉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잘 만들어진 객체 지향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객체의 역할을 정의하는 실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니까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바를 이용해서 쇼핑몰 기능을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쇼핑몰에는 크게 2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원에 관련된 정보와 상품이라고 하는 정보 2가지가 가장 큰 쇼핑몰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물론 회원과 상품으로만 이루어진 쇼핑몰도 있겠지만 쇼핑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원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데이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 회원 탈퇴, 회원 정보 변경 등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품에 관련된 거는 상품의 관리자에게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또는 요즘에는 소비자가 생산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직접 올릴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상품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확인 기능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목록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상품을 삭제하고 또는 상품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쇼핑몰에서는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나면 실제로 여기에 따르는
역할들을 분리를 해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딱 보시는 것처럼요,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크게는 회원과 상품이기 때문에 저라면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속성, 하나의 객체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 역할에 따르는 특성을 결정짓게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먼저 객체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회원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역할로 객체 하나를 따로 설계를 해주시고,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역할로 두 번째 객체를 정의를 해주시면, 실제 첫 번째 객체는 회원에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객체 2는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르는 변경이나 수정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그 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죠. 즉,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역할을 정의해 줌으로써 그 역할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시고 그 역할에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만 정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객체를 정의하실 수 있게 되고, 좀 더 안정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객체 지향 패러다임의,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실 때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원칙이 있습니다. 응집도라고 해서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와 코드 사이의 관련성은 굉장히 높도록 해주시고요. 그에 비해서 객체와 객체 사이의 결합도, 앞서 설명드렸었죠. 결합도는 낮게 해주셔야만 효율적인 객체의 역할을 정의했다라고 보실 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역할을 오브젝트에다 부여를 해놓으셨다면 그 역할과 관련된 데이터와 코드는 이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도록, 즉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 하나를 구성하실 때는 그렇게 응집도가 높도록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련성은 엄격하게 독립적 단위가 되도록, 즉 결합도는 낮도록 설계를 해주셔야만 객체를 잘 정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